네, 이번 시간에는 뇌 보호막과 영양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이제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단단한 뼈와 척추뼈, 두개골 이런 것으로 해서 단단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의식과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추신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보면 쥐나론적 관점에서 뼈를 통해서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단단하게 보호하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보호막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호막들을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뇌가 이제 스스로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혈액을 공급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 보호막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뼈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뼈는 크게 이제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게 두개골입니다. 즉 우리의 뇌는 그죠? 뇌가 이제 어디서부터냐면 뇌내 피질이죠. 피질, 뇌간, 간내라고 해야 되겠죠. 간내 변형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뇌간, 그리고 소뇌, 요까지를 우리가 두개골 내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게 대뇌공이죠. 공을 해서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위쪽을 뇌간, 브레인스템, 아래쪽을 척수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뇌는 이제 두개골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척추는 이제 이 척수 부분 아래쪽 이 31쌍의 뇌신경이 뻗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척수를 보호하는 것이 척추뼈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뼈가 이제 우리의 뇌를,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뇌와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조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뇌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피부고요. 피부 아래에 이제 본, 뼈가 있습니다. 주요 구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뼈, 그 다음에 세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막. 그것이 이제 듀라마타, 경막이라고 하고요. 에르키노이드, 지주막이라고 하죠. 지주막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뭐죠?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거미막입니다. 거미막. 거미 줄처럼 생겼다고 해서 얼기설기 설켜 있다고 해서 거미막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피아마타라고 해서 이건 연막. 이 경막이라는 건 딱딱하다는 뜻이고요. 연막이라는 것은 부드럽다 이런 뜻인데, 경막이라고 하면 이 우리가 두개골 아래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떼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접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이 표면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막, 그 다음에 에르키노이드라는 지주막은 이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요것은 이제 지주막에 있는 지주막 하 공간은 여러 흰색 부분인데 그물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 사이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뇌, 척수, 액 앞쪽에서 배웠죠. 예, 4개의 뇌실에서 생산된 뇌, 척수액이 순환한 다음에 이 두개골 안쪽으로 뇌막 사이로 지날 때는 이 뇌, 척수, 액은 이렇게 지주막 하 공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마타는 그죠? 이 뭐죠? 진한 회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는 이제 대뇌 피질입니다. 피질. 6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신경세포들, 대뇌 세포들이 분포하는 곳인데 이 바로 위에 이렇게 완전히 대뇌와 대뇌 피질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3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뇌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메닌지라고 하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텐데요. 이 막들은 특정 층 내에서 척수액이랍니다. CSF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이 CSF는 Cerebral Spinal Fluid, 뇌
척수액, 맑고 투명한 액체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공간들이 이제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걸 확대한 건데요. 듀라 마터, 경막이죠. 이거는 위에 두개골과 단단히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에르크노이드라고 해서 지주막입니다. 지주막은 하나죠. 이렇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분홍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보라색으로 된 지주막 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서브 에르크노이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물 지주라 그러죠. 이렇게 플로티라 그러죠. 우리 건물에서는 이런 기둥처럼 이렇게 얽히설키 되어 있는데 이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로 우리가 뇌척수액 요런 게 흘러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두개골을 보면 되뇌는 이런 통 속에 사방이 막힌 통 속에 물이 들어 있고 그 안에 뇌가 둥둥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아주 강한 충격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물 속에 떠 있는 수박, 그러니까 아이스박스 안에 떠 있는 수박처럼 아무리 흔들어도 물 속에 떠 있기 때문에 크게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거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이 피아마타입니다. 피아마타는 연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주막하 사이, 지주막하 공간에 내 척수뿐만 아니라 많은 베인, 정맥, 이런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되뇌 혈관사고, 뇌졸중, 이런 거에 출혈성 뇌졸중, 이런 데 보면 주로 많이 일어나는 공간, 출혈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지주막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보면 혈관들은 또 깊숙이 이렇게 대뇌 피질 사이로 들어가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뇌척수액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쿠션 역할을 한다. 그죠? 이렇게 뇌가 흔들려도 물 속에 떠 있는 수박처럼 되뇌가 수박입니다. 그죠? 이게 흔들려도 벽에 크게 쿵 부딪히고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충격 완화 장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막과 뇌척수액이 이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척수액과 이제 관계를 보면 척수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설명드린 건 지금 대뇌에서이고요. 저 척수 쪽으로 내려가면 이 구조와 비슷합니다. 근데 수직으로 되어 있겠죠.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구조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스파이널 메닌지, 뇌 척수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와 관련된 것을 대뇌막, 척수와 관련된 것을 척수막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막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이제는 이제 척수 쪽이죠. 척수 쪽은 이렇게 하나에 보면 이렇게 척수가 안에 있고요. 그 위에 피아마타, 뭐죠? 연막, 그죠? 그 다음에 서브 에르크노이드 스페이스, 척수액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그죠? 그 바로 위에 에르크노이드 마터, 그러니까 지주막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듀라마타는 척추뼈에 단단히 붙어 있겠죠. 이런 구조가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아 발달을 배웠습니다. 그죠? 배아 발달, 뇌의 발달을 보면서 신경관에서 앞쪽이, 그죠? 종뇌가 발달하고, 그죠? 전뇌와 종뇌와 후뇌가 후뇌가 발달하면서 뇌의 실이 크게 발달하다 보니까 모양이 울퉁불퉁해지다 보니까 지금 대뇌에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바뀐 반면 아래쪽은 그대로 하나의 신경관처럼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이런 피아마타, 에르크노이드마타, 듀라마타 이렇게 세 가지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뇌 척수막이라고 부릅니다. 경막은 뭐 두 번째 청골부터 시작해서 대뇌 구멍, 그죠? 대뇌, 뇌간의 끝부분이죠. 구멍을 빠져나가는 두개골 제일 바닥에 보면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foramen magnum, 큰 구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구멍이라고 하죠. 그것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저 밑에 청골의 두 번째까지가 경막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척수막은 경막과
척추관벽 사이에, 그러니까 경막 위하고 똑같습니다. 뼈와 막이 붙어 있는 단단한 막을 우리는 경막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지방, 연결 조직, 혈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듀라마타가 있고요. 에피듀럴 스페이스, 그러니까 뼈와 여기는 이제 듀라마타 사이에 앞쪽 부분은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 연결 조직, 혈관들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척추 경막 외 공간이 요 부분입니다. 그죠? 외 공간은 척수를 둘러싼 충격 흡수용 패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뇌 보호막을 이야기하면 뼈뿐만이 아니라 이런 뇌막도 우리가 함께 취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취제를 맞을 때 여기에 맞습니다. 주로 이제 무통주사라 그러죠. 이제 출산하실 때 아기 낳을 때 있죠. 무통주사를 맞는데 이 부분에 맞아서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위쪽에 올라와서 이제 대뇌 안쪽에서를 보면 이 막이 조금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바깥쪽에 쌓여 있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안쪽을 좌뇌와 우뇌를 구분하고 그리고 밑바닥 있죠. 악시피탈러, 그 후두엽이 놓이는 공간에는 경막이 또 자리를 잡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경막과는 달리 뇌경막은 복잡한 구획으로 나눠집니다. 왜? 뇌가 하나의 동그란 뇌가 아니라 어떻게죠? 반 구조, 그죠? 세미 스피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반구가 합쳐져서 대뇌를 형성합니다. 좌뇌와 우뇌. 이 좌뇌와 우뇌가 하나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이제 구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뇌가 흔들리면 서로 부딪히거나 삐뚤어지면서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신경 줄기들이 끊어지거나 뭐 뒤틀어지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을 단단하게 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럭을 보면은 뭐 끈으로 묶든지 구획을 나눠서 물건이 다른 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뇌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구조를 보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대뇌낫, 여기 보이시나요? 아이고 제가 여기 대뇌낫, 대뇌겸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플렉스 세레브리 하고 그 다음에 상부 하부를 나누는 것, 포스 세레브리라고 그러죠. 포스 세레브리라고 해서 대뇌낫, 그러니까 낫 모양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대뇌낫이라고 합니다. 좌우를 나누는 거죠, 그죠? 이쪽에 좌뇌, 저 반대쪽에 우뇌가 있고 이 빈 공간 사이로 대뇌 두 개를 연결하는 신경들이 좌우를 연결하고 그리고 아래쪽을 갖다가 우리는 소뇌 천막입니다. 상부 표면, 그러니까 이게는 후두엽 아래쪽과 위쪽을 나누는 것, 그죠?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뇌 천막. 요 용어는 한번 기억해 두시는 건 이제 영어로는 텐토리엄 세리벨리라고 하는데 세리벨리의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는 요 천막 아래에 소뇌가 위치하고 위쪽 이 부분에는 뭐가 앉냐 하면 후두엽이 거기에 안착됩니다. 그래서 후두엽이 아래쪽으로 안 떨어지고 소뇌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대뇌겸은 좌뇌 우를 구획으로 나누어 줍니다. 뼈가 아니라 경막으로 나눈다는 거죠. 이 구획은 회전에 의한 뇌가 여러분들 고개를 돌려도 이제 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방지턱 역할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버팀목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좌우뇌가 흔들려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아래 위에 있던 소뇌, 우뇌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소뇌 천막, 소뇌 위에 천막을 친 것처럼 경막이 있다고 해서 근데 이게 우리는 뭐라고요? 경막입니다. 경막으로 이렇게 딱딱한 막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경막은 이제 또 궁금한 게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관상면으로 자른 면입니다. 어떻게 해요?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얼굴 앞을 드러낸 거죠. 관상면, 전면을 보고 있을 때 자른 면입니다. 그죠? 그럴 때 조금 전에 봤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대뇌낫입니다. 대뇌낫. 이거는 어쩌?
경막인데 이거는 좌뇌와 우뇌를 싸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또 한쪽은 위로 갑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원래 이게 갈라지는 경막이 갈라지지 않는데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 정맥동이라는 곳이 생깁니다. 빈 공간입니다. 아래쪽에도 하나 생기죠. 여기가 이제 뇌척수액이 흐르게 되겠죠. 뭐. 보면 이제 경막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게 대뇌낫입니다. 대뇌낫, 포르 세리브이라고 하죠. 듀라마터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딱 이 부분만 갈라집니다. 근데 정맥동, 짙은 파랑이죠. 이 부분. 정맥동을 형성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뇌척수액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쪽으로 펌핑 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앞 막히면은 이제 수두증이 생기죠. 뇌압이 올라가는데 그 뇌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뇌척수액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정맥으로 흡수되겠죠. 나중에 요 정맥동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대뇌낫입니다. 앞쪽으로 잠깐 한 번만 가볼까요? 네. 보시면 이 그림에서도 보면 대뇌낫이 형성되어 있고 위쪽에 좀 두껍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정맥동이 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방금 보신 거 있죠? 짙은 파란색이란 부분. 우리가 자른 부분은 이렇게 잘라갖고 정면에서 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동그랗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되고 듀라마타가 이렇게 대뇌낫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동으로 통해서는 우리가 뇌척수액을 배출해 냅니다. 메닌지를 우리가 이제 뇌막이라고 하는데 이 두꺼운 바깥쪽 층인 골내막층은 두개골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단단히. 요거 어디죠? 듀라마터가 되죠? 골내막층. 그죠? 뼈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두개골이 커지는 것에 얘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뼈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양도 공급해야 되겠죠. 깨졌으면 뼈가 붙게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개 당당하는 게 골내막층이다 라고 알고, 얇고 내부층인 내막층은 척추 경막과 동일하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 내막도 듀라마타를 우리가 두 개가 여기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위쪽으로 이렇게 된 거, 하나는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예, 내막층. 뇌막층은 어디도 연결된다고요? 척추하고도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일반적으로 두개골과 경막은 너무 딱딱하게 붙어서, 너무 밀접하게 붙어서 이제 혈관도 잘 없고, 그 다음에 출혈이 있을 때 그게 잘 안 생깁니다. 하지만 경막 혈관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출혈로 인해서 경막 외 혈종, 요 보이죠? 요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막과 두개골을 분리하게 되겠죠. 혈관이 지나가는데 여기 터지면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뇌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원래는 이 파란색으로 해야 되네요. 여기 되나요? 요렇게 형성돼, 요렇게 이제 대뇌피질이 있어야 되는데 출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막이 밀려 들어오면 뇌가 어떡하죠? 자리를 이탈하고 이 부위는 눌려서 이제 뇌 손상이 생길 거고, 이 부분에 있던 신경 줄기들은 끊어지거나 뒤틀려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겠죠. 그러면 뇌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막은 경막의 안쪽에 놓여져 있고 우리를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주막, 거미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에라크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지주막, 퍼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지주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쪽으로 정맥동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경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플로티 모양,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막 얽히설키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지주막은 혈관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얇은 층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혈관 아래쪽에 있는 지주막하 공간은 혈관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것들이 혈관들입니다. 혈관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지주막은 혈관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연약한 막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거미막은 뇌의 고랑 위를 지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거 벗겨낸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죠? 경막이에요, 경막. 이제 두개골을 드러내고 나서 이 경막을 보고 경막을 또 드러낸 게 이쪽에 조금 더 연한 곳인데,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대뇌피질에서 보면 이란과 고랑이 있죠? 썰시, 그죠? 자일이, 썰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얇은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고랑과 이랑을 따라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게 거미막입니다. 그죠? 그래 다리처럼 이랑과 이랑을 연결해서 덮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얕은 고랑 사이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척수에서 거미막은 척수의 경막 하나의 혈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여드리는 건 이제 또 연막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죠. 연막은 어떻게 죠? 이랑과 고랑을 따라서 얇게 덮죠. 왜? 대뇌피질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맥동이라고 그랬죠. 요 파란 부분이 경막이 갈라져서 내막층과 외막층, 요거는 뼈에 붙어 있는 거, 그죠? 요거는 안쪽에 있는 거. 보면 손가락처럼 생긴 거미막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정맥동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주막인데 지주막이 경막을 뚫고 정맥동으로, 이거를 거미막 육모, 지주막 육모, 우리가 주주막 육모라고 많이 하는데, 에르크노이드 빌리라고 해서 상시상 정맥동, 상시상이죠. 위쪽 시상, 시상이면 가운데란 뜻이죠. 그죠? 정맥동에 거미막 과립을 형성하고, 거미막이면서 과립, 볼록볼록볼록하게 형성하고, 뇌척수액을 혈관계로 흘러 보낼 때 사용합니다. 즉, 뇌척수액이 뇌실에서 형성돼 갖고 다시 거미막 하 공간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오면은 이쪽으로 정맥동으로 펌핑 아웃 하는 게 거미막 육모, 지주막 육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척수액이 배출되는 공간, 육모가 막히든 아니면 가는 길, 삼내실과 사내실이 막히든, 그죠? 중내수도관 이런 거, 아니면 사내실에서 지주막 하 공간으로 보내는 그 나가는 공간이 막히든지, 이렇게 막히면 수두증처럼 뇌압이 형성됩니다. 왜? 뇌척수액이 점점 뇌실과 이런 지주막 하 공간에 차기 때문에 뇌를 압박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더 안쪽에 위치한 것을 우리는 연막, 피아마타라고 부릅니다. 피아마타. 그래서 연약한 엄마 번역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지주막이죠. 지주막은 얇게 덮고 있다. 그래서 이랑과 고랑 사이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드러내면 피아마타가 보입니다. 피아마타가 뭐냐면 연막이죠. 여기 보면 고랑과 이랑이 다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섬유 모양의 막은 척수와 뇌의 표면에 단단히 붙어 있다. 뼈에 붙어 있으면 경막, 대뇌피질이나 척수에 붙어 있으면 연막,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주막, 구조적으로 구분했을 땐 그렇다는 거죠. 지주막은 수많은 혈관을 내포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대뇌세포에 혈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막을 뚫고 들어가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다른 것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연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막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은 뇌실의 맥락얼기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뇌척수액을 생성하는 게 코로이드 플렉서스, 그러니까 그죠? 맥락얼기 요겁니다. 그죠? 요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삼내실과 사내실, 예, 있습니다. 뇌실벽과 융화되어 있자, 이런 거 맥락얼기에서 생성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더 복잡한 걸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거미막과 연막 사이를 지주막 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구조를 보면 두피, 피부, 뼈, 듀라마트, 경막, 요 부분을 지주막, 이 지주막 하 공간에 혈관이 막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렇게 대뇌피질을 쭉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뇌피질에 붙어 있는 거, 이 공간을, 이게 연막과 지주막 사이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언어 추려사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용어도 기억해 두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척수액이 순환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뇌 척수액과 더불어 대동맥과 정맥, 그리고 뇌신경들은 이 공간을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이면 이런 것을 이제 한번 그려보고, 한번 손으로 익혀보는 시간인데, 시간 되시면 이 부분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한번 이런 뇌보호막,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연막까지 한번 구조를 그리고 이름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듀라마타, 에라크노이드 스페이스, 피아마타, 그 다음에 피질, 이제 백질, 요거까지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뇌실계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 차시가 이제 길어지고 있으니까 끝내고 다음 차시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